자, 그 기자회견은 제가 11시에 정각이 이제 시작하도록 하고요. 그 전에 제가 몇 가지 좀 부연 설명 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어쨌든 이번에 사실은 이제 그 지난 4.13 총선이 지나고 벌써 이제 한 달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지금 당선자에 대해서 그 당선 무효에 해당할 수 있는 어쨌든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이렇게 고발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럽고요. 만약에 이로 인해서 지금 당선자가 다시 당선이 무효가 되게 되면 다시 재선거를 치러야 되는 그런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미 이제 제가 앞서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가 밝힌 바가 있는데 원주에서는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매 선거 때마다 사실은 이제 이런 공작 선거나 아니면 허위 사실 공표라든가 이런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들이 여러 차례 있어 왔었습니다. 사실적으로 있어 왔는데 문제는 지역 언론인들이 같이 어떤 성향이 많다는 이유인지 몰라도 일체 보도를 안 했습니다. 그런 사실관계를. 그 신뢰가 뭐냐면은 2010년도에 그 이광재 강원도지사 있죠. 강원도지사 선거 때 사실 뭐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저도 이광재 후보 찍었거든요. 저도 찍었었는데 그 선거 직전 3일 전에 이제 장미공원 앞에서 벌어졌던 그 야간에 벌어졌던 한나라당 지지자가 이광재 부친을 테러했다. 소주병으로 테러했다라는 그게 전국의 모든 언론에 대서특필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에 예정됐던 이광재 후보의 마지막 TV 토론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그 사건 이후로 해가지고 이광재 후보가 이제 TV 토론 못 나가겠다 해가지고 무산이 돼버렸어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원주는 뭐 도의원도 아닌 싹쓸이 해버렸죠. 민주당이 민주통합당이 때 싹쓸이 했죠. 동정론으로. 그러니까 도지사 뭐 시장 그때 도의원들 시의원도 절반 가까이가 그 민주당 싹쓸이 갖고 저도 사실 이제 깜짝 놀랐죠. 그 사건만 하더라도 그때 가해자가 한참 이제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가해자가 저에게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진상에 대해서 제가 파헤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이제 이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이광재 그 부친 정치 테러 사건의 그 진실에 관련된 모든 서류들입니다. 법정 서류부터 해서 모든 진행 과정의 내용들인데 자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가해자도 한나라당 지지자가 아니었어요. 골수 민주당 당원입니다. 골수. 그거는 알아요. 저기 시의원들도 그 용종순 의원하고도 아주 친밀했었습니다. 그러게 이 사람이 한나라당 지지자가 아니고 민주당 그 지지자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사건 터진 다음에 뭐 정세균 그때 당시 대표가 원주에 내려와가지고 함께 대의를 써가지고 시의원들이 용종순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세워가지고 마치 한나라당 지지자에 의해서 그런 테러를 당했다 하면서 그런 격분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던 사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그들이 몰랐던 게 알고 있었어요. 그 가해자가 민주당 지지자라는 걸. 그런 사건에서는 결론은 이제 이게 민주당 지지자에 의해서 계획된 공작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도 이제 뭐 현장에서 봤다고 목격했던 사람들이 뭐 검찰 조사 그리고 1심, 항소심 과정에서 계속 진술이 번복이 된 거예요. 처음에 자기 옆에서 봤다고 했다가 나중에 좀 멀리 갔다가 잘 못 봤다든가 아니면 나중에는 누가 술병으로 내리쳤다더라 해가지고 저도 그렇게 진술했다. 이렇게 말이 계속 번복이 돼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이거는 이제 그 정은의 신빙성을 입증할 수 없대가지고 무죄가 판결이 났어요. 근데 아무도 책임 안 졌습니다. 아무도. 위증했던 사람도 책임 안 지고 결국은 그 재선거 치렀죠. 재선거 치르면서 물론 뭐 재선거 이유는 이게 아니었죠. 그 이미 이광재 도지사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대법원에서 재판 계류 중에 있는데 그게 결국 유죄 판결 나면서 이제 다시 재선거하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원주에서 벌어졌는데도 그리고 무죄 판결 나고 그때 제가 기자회견도 했는데도 지역 언론도 일체 보도 안 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원주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때 또 같은 해에 제가 미리 좀 시간 좀 초과되겠지만 일단 제가 보도 내용을 읽기 전에 이걸 먼저 설명을 하고서 가야만이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보도자료 내용에 잠시만 7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보도자료 내용 7페이지에 보시면은 2010년도에 이광재 그 도지사에 대한 그 사건도 있었는데
그와 함께 이제 당시 원주시장으로 당선된 지금 원창목 원주시장님이시죠. 현직으로 계시는 이분 또한 TV 토론회 당시에 그때 이제 그 김선태라는 분도 골수 민주당원이에요. 원래 2002년, 2006년도에 당시에는 이제 그 원창목 선거 캠프의 그 사무장까지 맡았던 핵심 이제 그 측근이었죠. 근데 그분과의 갈등이 있어가지고 법적 소송건이 수십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그때 당시 선거 때 거론이 되는 바람에 그때 처음에는 야당 그때 야사당 그때 야권 있는 그 사당이 민노당하고 다 포함해서 야권 사당이 원창무 그때 예비 후보 당시 예비 후보자에 대해서 원창무 예비 후보는 이게 보시면 7페이지 보시면 있죠. 5월 12일 날 원주 야사당 연대가 민주당 원창묵 시장 예비 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요. 왜 했겠습니까? 야당 지지자들도 봤을 때 원창묵 그때 예비 후보가 도덕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기 때문에 예비 후보를 사퇴하라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그 내용을 보시면 TV 토론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원창묵 지금 시장님께서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우리가 그 공직선거에서 가지고 후보를 선택함에 있어서 유권자들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개별자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적잖아요. 적기 때문에 TV 토론에서 특히나 선관위가 주관하는 그런 TV 토론회 장소에서 후보가 얘기한 그 후보가 아닌 상당간에 주장하고 논박이 되는 내용들은 최소한 유권자들은 진실이라는 이제 담보가 있는 거예요. 설마 거짓말은 하지 않겠죠. 왜? 거짓말하게 되면 바로 이제 공직선거법 당선이 돼도 아웃됩니다. 그 신뢰가 지난 2014년 사례죠. 2014년도에 원창묵 원주시장이 또 이제 선거법 위반에 휘말렸는데 그 내용인즉슨 그 뒷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그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그 10페이지 밑에 보면은 2014년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을 해가지고 항소심에서 최종 벌금 90만 원 확정이 됐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그 범죄 경력조회서가 이제 경찰에서 조회 회보서를 떼줘요.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저도 그 선거 출마한 적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서 범죄 경력을 좀 떼달라 하면 저에 대한 이제 뭐 벌금형부터 해가지고 이걸 다 뽑아줘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 원창묵 시장이 이제 경찰서에 받은 그 회보서에 벌금형이 이제 하나만 있었던 거예요. 하나가 누락이 된 거예요. 경찰서에서 제출준 게. 그러니까 원창묵 시장은 그 내용을 다시 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선관위에다 제출하는 바람에 그 선거 공보물 있죠. 공보물에 그 범죄 적도 하나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법원에서는 그것도 고의성 입증이 된다. 왜? 유권자가 그 후보자였던 전과가 하나가 있던 두 개가 있던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유권자의 판단이 허리게 할 수 있다는 그 죄를 물은 거예요. 그래서 벌금 90만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90만이 나왔어요. 그런데 TV 토론에서 그때 당시도 원창묵 후보가 뭐 자기는 이제 소송 이렇게 한 적이 없다. 거짓말했다가 그리고 또 그때는 이제 TV 토론 한 다섯 차례가 있었어요. 그 과정 내내 이제 결국 후보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결국 이번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되고 난 다음에도 그 선거 기간 내내 흑색 선전이 힘들었다는 그런 말을 해서 제가 너무나 기가 차가지고 왜 모든 팩트 다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줬는데도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은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혐의 고발을 하게 됐죠. 그 과정에 보면은 제가 이게 8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제가 8페이지에 보면 6월 23일이죠. 2010년도 6월 23일 날 제가 원창묵 당선자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좀 고발하게 됩니다. 고발하게 되고 그리고 7월 15일 날 제가 또 범죄의 고의성과 그리고 이제 그걸 또 추가로 입증할 수 있는 보충 설명을 제출할 때 담당 수사관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이거 뭐 비하인드인데 이거는 이제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기만 말씀드리는데 그때 담당 수사관도 이제 원고 출신인가 보더라고요. 원고 출신인데 원고 선배들이 하도 이제 본인한테 이제 힘들게 하더래요. 본인을. 자기가 너무 힘들 때 원고 선배도 하도 전화가 와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수사관도 그래도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래도 정 대표님이 이제 고발한 내용대로 가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충분히 입증이 됩니다. 이제 그런 의견을 줬어요.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위정 교사하고 다른 제목도 있었는데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그걸 기소 마무리 지으려면은 그 내용을 좀 빼달라고 정중히 부탁을 하길래 제가 나머지 뺐었어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입건이 됐습니다. 8월 20일이죠. 8월 20일 날 원주 경찰서에서는 이제 원창묵이 돼서
공직선거법상 그 위반 혐의가 인정이 된다 해가지고 불구속 입건이 됐죠. 기소의견으로. 그리 됐는데 그 이후에 검찰에서 이 사건을 다루면서 제가 고발인인데 저를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거예요.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이해 당사자였던 김선태 씨만 계속적으로 소환을 해가지고 하다가 제가 11월 11일이죠. 11월 11일 날 그때 검찰한테 제가 요구를 계속 얘기하니까 저를 왜 조사 안 하냐. 고발인 자격으로. 내 거를 내가 고발한 걸 해야 조사해야만이 범죄 고의성이 입증이 된다라는 걸 했는데도 끝내 이제 뭐 검사의 어떤 수사 고유 권한이라는 말을 핑계를 대면서 안 하다가 11월 11일 날 마지못해 그때는 안 하게 되면 내가 당신을 고발하겠다니까 그때서 저를 만나준 거예요. 그때 당시 검사가 송지훈 검사입니다. 이 검사가 이제 그때서 하는 얘기가 진작에 저가 사실 말을 들었으면은 원래 빨랐을 텐데 네? 괜히 이제 김선태 씨만 불러가서 조사하다 보니까 지금 자기가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가 좀 곤란하게 됐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도 기가 차가지고 이때가 이제 12월 2일이면은 이제 그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그 불기소 혐의 없음으로 옵니다. 그래서 제가 항고를 하고 그리고 재정 신청하는 그 과정에서 결국 서울 고등법원에서 제가 재정 신청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의 재정 신청 대상자는 후보자 그리고 이제 그 정당 그리고 선관위 그 세 군데만 재정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런 조치도 못 해버리고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사실 이 범죄가 다 있었는데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미리 드는 이유가 이번 사건도 사실 그때 당시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 추측인데 송기현 당선자가 솔직히 나 정말 너무 안타까웠던 게 이번 그 선거 기간 중에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그런 이제 논쟁이 있었죠. 2013년도에 그 돌보미의 그 유아 폭행 관련 사건 변호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불거졌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이분이 대차는 과정들이 과거 이제 원창묵 시장님 했던 거하고 너무나 똑같은 전차를 밟아서 제가 참 이거는 더 이상 이거는 덮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만약에 이마저도 덮어가게 되면은 앞으로 선거는 치를 필요 없습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당선되는 거예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에도 그거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경찰서에서 누락된 걸 그냥 그대로 제출한 것뿐인데 그것도 벌금이 90만 원 나왔어요. 100만이면 당선 무효 아닙니까? 그래 놨는데 TV 토론에서 유권자가 알 수 있는 내용을 거기서 허위 내용을 밝힘으로 내가지고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표시를 완전히 뒤집어 놨단 말이에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이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지금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